KS 한국 고용정보에서 약 22기가 분량의 내부 데이터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SKT 유심 해킹 사건 관련해서 이리저리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휴대전화 안에는 작은 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유심이라고 부릅니다. 유심은 휴대전화가 이 번호 주인이 맞아요? 라고 증명해주는 전자신분증과 같습니다. 이번에 해킹된 사건에서는 이 유심 안에 있던 중요한 비밀 정보들이 해킹범들에게 복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해킹범이 이 복사된 유심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첫 번째로 복사된 유심으로 가짜 유심을 만들어 다른 핸드폰으로 사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핸드폰의 정보가 이식되어 본인의 핸드폰은 갑자기 전화나 문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증번호 문자로 훔쳐갑니다. 은행이나 카카오톡,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오는 인증번호 문자가 이식된 다른 핸드폰에 전송하게 되어서 내 계정 및 각종 개인정보들을 마음대로 잠그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번호가 보이스피싱 또는 각종 사기수단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및 주변 지인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불특정 다수들한테 사기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네 번째는 각종 금융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전화번호 인증을 합쳐 내 명의로 대출이나 은행 계좌를 만드는 등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 전화번호 인증으로 운영되는 여러 서비스에도 연쇄적인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IMEI라고 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인데요. 이제 그 번호가 같이 유출이 됐다면 휴대전화 번호와 기기를 동시에 속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할 거라는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기를 아예 교체하면 되나요? 민감한 정보가 없는 일반 사용자는 유심만 교체해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나 회사 담당자는 유심과 함께 휴대전화 기기도 교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니 권장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전화 끊김, 문자 수신, 연결 문제 등의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즉시 바로 유심 교체 진행 및 필요에 따라서 휴대전화까지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내 핸드폰이 해킹당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해킹범이 사용자의 번호를 훔쳐가면 사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전화 또는 문자가 안 되거나 긴급 통화만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주변 사람에게 즉시 도움 요청하여 즉시 통신사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가능하면 빨리 유심 카드를 새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같은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거니까 교체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 드실 수 있겠지만 해당 사태 이후 보안을 더욱 강화했을 거라서 추가적인 해킹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 새 유심에는 해킹범이 침범하기가 어려울 거라 복사본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가능한 빨리 가족들 모두 빠르게 교체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신사 유심보호 서비스를 꼭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유심 대란이라고 할 만큼 회원 대비 공급 수량이 적다라는 기사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일단 먼저 유심보호 서비스를 안전장치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는 내가 사용하는 유심의 안심 기능을 설정하여 무단기기 변경을 차단하고 해외 로밍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무단기기 변경 차단 및 해외 로밍 제한을 갖추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해외에 계속 나가 있거나 출장이 잦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공항 내에서 무상 유심 교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 키워드 또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공항의 운영시간과 장소를 확인해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문자 인증 대신 앱 기반 인증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은행이나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앱 알림, OTP, 간편 인증 등을 쓰면 해킹범에게 가지 않게 막을 수 있으니 웬만한 문자 인증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계정 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입력되어 있는 다양한 계정들의 비밀번호를 전체적으로 변경을 꼭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2단계 인증, 카카오나 네이버 등을 활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들은 철저히 삭제 및 관리해 주시고요.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함부로 제공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몇 가지 집어서 알려드리면, 주민등록번호도 유출됐나요? 이번에는 유심 정보만 주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개인적인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짜 유심이 2대 휴대폰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한가요? 2대 중 한 대만 착용하고 다른 한 대는 자동으로 끊깁니다. 운이 나쁘면 사용자의 휴대전화가 끊길 수도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만 신청하면 안전한가요? 평소에 도움은 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초기 대응이지 나중에 해킹범이 기기 번호까지 바꿀 수 있다면 이 보호 서비스도 언젠간 뚫릴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유심을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심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안전할까요?
유심 비밀번호는 어디까지나 휴대폰 자체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며 이번 사건처럼 이미 유심 자체가 복사가 되었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해외여행 중 보호 서비스 때문에 로밍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출국 전에 새 유심으로 교체한 뒤 로밍을 신청하거나 로밍 기간 동안의 보호 서비스를 잠시 꺼둘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꼭 통신사와 미리 문의하여서 올바른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고 한들 최근 SKT 말고도 KS 한국 고용정보에서 약 22기가 분량의 내부 데이터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그냥 개인정보가 완전히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이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약 15,00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개인정보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보안을 더욱 철저히 하고 기업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분골쇄신한다는 각오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도움은 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초기 대응이지 나중에 해킹범이 기기 번호까지 바꿀 수 있다면 이 보호 서비스도 언젠간 뚫릴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유심을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